200만 러시아인에게 무서운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자국 군대에서 복무했다는 동일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 복무가 이제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지금까지 전쟁에서 가장 광기 어린 행동 중 하나로 200만 명 중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푸틴의 힘을 보여주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지도자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군대와 나라까지도 산산조각 낼 만큼 절박하다는 신호입니다. 푸틴이 한 일은 단순합니다. 그는 푸틴의 요구에 복무하는 시간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최대 200만 명의 러시아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2월 19일 푸틴이 러시아를 내부에서 무너뜨릴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시작한 전쟁 때문입니다. 사상자가 늘고 러시아가 자원자를 구할 수 없자 돈을 주고 목숨을 내던지게 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푸틴의 야망을 위해 러시아 대통령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그가 우크라이나와는 아무런 관련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인력 자원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동원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곧 인력 자원 내 전직 군인과 실제 전투 경험 없는 이들 모두 선택권이 없어질 것입니다. 푸틴이 이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5년 말 이 푸틴이 러시아가 보유한 200만 명 규모의 동원 예비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 법안에 따라 소집되는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 아무런 선택권이 없을 것입니다. 대규모 입대 보너스는 제공되지 않을 것이며 동원된 병사들이 푸틴의 침공의 자원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한 달에 수천 달러씩 받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푸틴은 예비군을 전선으로 강제로 내몰고 있습니다. 곧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입법 측면에서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부터 자신이 시도하려는 일의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푸틴은 최근 4년간 징집 회피를 더 어렵게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그 매체에 따르면 처벌과 징역형이 강화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징집 대상자들의 이름이 담긴 디지털 명부를 만들었으며 이제 그 명부는 엄격하게 관리되어 크렘린이 누구를 언제 소집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군대의 예비군 동원이 더 쉬워지도록 했습니다. 이제 경찰이나 징집 담당자가 직접 종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징집 통지서는 전자적으로 발송될 수 있으며 통지서를 피하려 하거나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결국 징집될 것입니다. 그들은 징역형을 받고 푸틴은 또 다시 나를 위해 싸우거나 감옥에서 썩을지 선택하라 할 것입니다. 이 예비군 중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원하지 않지만 일부는 자발적으로 입대할 수 있습니다. 유로뉴스는 2월 20일 보도에서 전쟁연구소 ISW의 발언을 강조하며 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SW에 따르면 크렘린은 곧 순차적이고 비자발적인 군 동원령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비판도 추가적인 법률로 인해 차단되고 있습니다. 2월 18일 러시아 국가두마는 조국 방위 의무 회피와 역사적 진실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안은 1차 심해에서 수정 없이 통과된 듯하며 이는 푸틴이 국민들에게 내가 명령하면 싸우고 죽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가 곧 푸틴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과연 푸틴의 전쟁을 위해 충분한 인원을 동원할 수 있을까요? 불행히도 짧은 답은 예입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언급했듯이 그렇습니다. 이 조직은 병력 등 여러 요소를 기준으로 세계 군사력을 평가하는데 러시아에는 약 200만 명의 예비군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132만 명의 현역 러시아군에 추가되는 인원입니다. 러시아는 연평균 125만 명의 동원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전투에 참여하고 싶었다면 이미 자원했을 더 많은 비전투원들이 강제로 전쟁에 끌려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 또는 그 부족이 푸틴에게 문제입니다. 크렘린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위해 싸우는 지원자들에게 큰 금액을 지급해왔습니다. 현금 보상이나 푸틴의 우크라이나 파괴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일 것입니다. 그러면 동기 없는 사람들만 남고 전쟁을 피하려던 이들도 결국 전쟁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푸틴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동원령을 강행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분명한 질문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푸틴은 왜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절박함이 가장 분명한 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군사력이 강하다고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 존 힐리는 2월 중순에 러시아가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에서 군인을 모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1월 러시아는 동원한 병력보다
9,000명 이상 더 많은 병력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매달 5만 명의 러시아 병력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는데 현재 러시아군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해 보입니다. 푸틴이 여기서 보는 것은 그가 우크라이나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전략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얻은 모든 것, 즉 푸틴이 2014년에 침공을 시작한 이후로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에 불과한 이득은 러시아가 소모전을 벌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푸틴은 전략적 무능력으로 많은 러시아군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항상 병력은 얼마든지 더 있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곧 푸틴은 200만 명의 예비군을 강제로 동원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입니다. 푸틴의 동원령 계획은 러시아 지도자에게 큰 역풍을 불러올 것입니다. 계속 시청하면 왜 푸틴이 조만간 최대 실수를 저지르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러시아가 외국인 전투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서양위원회는 이를 2월 19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푸틴의 전쟁에 참전시키기 위해 외국에서 약 2만 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구소련 공화국이나 남아시아, 중동, 특히 아프리카의 저소득 국가 출신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사실 아프리카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푸틴이 얼마나 절박하게 병력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약 1,400명의 남성이 모집되었으며 그중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이른바 병사들이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선의 러시아 아프리카 출신 부대가 조롱과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아프리카인 신병이 가슴에 대전차 지뢰를 묶은 채 목격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병사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가미카제 폭탄으로 쓰였는지 러시아가 장비 부족으로 지뢰를 들고 가게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푸틴이 자신의 침공을 위해 새로운 병력을 찾는 데 있어 거의 식민지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인 등 외국인 전투원들이 동원되는 이유는 푸틴이 러시아의 부유한 지역에서 병력 모집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용병들은 러시아 지도자에게 무가치하게 여겨집니다. 푸틴이 동원하는 러시아 내 인원들처럼 외국인 용병들도 종종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속임을 당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곧 자세히 다루겠지만 더 밀리터리 쇼는 헤드라인이 아닌 전체 그림을 전합니다. 구독하고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러시아가 더 어떻게 외국인 용병을 모집하고 있는지로 돌아가 보면 유엔에는 크렘린이 이른바 인도주의적 이니셔티브와 은밀한 군사 모집 방식을 교묘하게 결합해 사실상 사람들을 속여 푸틴의 목적을 위해 싸우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외정보국은 러시아가 아프리카 국가들 내에 교육, 종교,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으며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당 국가에서 선의의 세력인 척하면서 사람들을 러시아 군대로 유입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를 위해 싸우게 할 사람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속임수와 강요로 이루어진 비열한 모집 방식입니다.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UNN에 따르면 러시아는 알라부가 스타트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해외 18, 20이 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여성들은 민간 업무를 약속받지만 결국에는 전쟁을 위한 무인 항공기 드론 공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지난 4년 동안 러시아 정교회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데에도 힘써왔으며 이를 끔찍한 징집 도구로 변질시켰습니다. 잠재적인 병사들은 러시아가 생각하는 전통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로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세뇌된 사람들은 러시아의 가치 위에 싸울 준비로 징집되지만 우크라이나 드론이 머리 위를 날아다닐 때서야 현실을 깨닫습니다. 이 방식은 한동안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 반발이 일어나 푸틴은 해외 모집 네트워크가 곧 고갈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2월 10일 BBC는 케냐의 외무장관 무살리아 무다바디가 러시아의 케냐 내 모집 활동을 용납할 수 없고 은밀하다고 표현하며 케냐가 이미 러시아에 맞서 대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케냐 국적자 약 200명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도록 속았으며 케냐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길 원합니다. 200명 중 27명은 본국으로 송환됐고 케냐는 600개 모집 대행사를 배쇄했습니다. 이 대행사들은 해외 일자리를 알선한다고 속였다고 케냐는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가짜 모집 수법을 사용해온 다른 외국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유한 숫자에 주목했다면 러시아가 지금까지 모집한 2만 명조차도 우크라이나의 매우 효과적인 방어로 인해 러시아군이 겪고 있는 인력 부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푸틴이 자신의 나라를 분열시킬 희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희생은 곧 설명하겠지만 결국 역효과를 낼 것이고 푸틴이 전쟁을 시작한 논리를 지켜봐 온 사람들에게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푸틴에게 이 침공은 돈이나 푸틴이 주장한 우크라이나 내 극우 세력 차단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러시아를 소련 시절의 영광으로 되돌리고 싶어 하는 한 남자가 시작한 이념적 캠페인입니다. 푸틴 같은 왜곡된 이상주의자는 목적을 위해 러시아인의 희생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125만 명의 사상자를 입혔는데 이는 러시아가 보유한 현역 군인 수와 거의 같은 숫자입니다. 이런 숫자는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이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든 상관하지 않는 지도자에 의해 전장에 보내질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202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때 러시아의 유엔 상임대표부에서 일했던 전직 러시아 외교관 보리스 본다레프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푸틴의 통치를 매우 운이 좋았다고 평가했으며 심지어 푸틴이 똑똑하지 않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능 부족은 러시아와 국민들에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그리고 모든 우크라이나인을 학살하기 위해 1000만이나 2000만 명의 러시아인을 희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의 정치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라고 본다레프는 푸틴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침공이 이제 다른 출구가 없는 지도자에게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쟁이 계속되지 않으면 푸틴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대통령이 심각한 역효과를 초래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동원령을 내린 때는 2022년 9월로 푸틴의 특별 군사작전은 이미 실패한 상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예상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얻었던 이득은 이미 사라졌고 우크라이나는 4년간 방어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대가 고전하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예비군을 부분적으로 동원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분적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동원령으로 러시아는 약 30만 명을 군대로 징집했으며 이후 크렘린은 전략을 바꿔 엄청난 금액을 사용해 자원병들을 전쟁에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분적 동원령은 러시아 내 큰 반발을 불러왔으며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를 어느 정도 자신하던 때였습니다. 전쟁연구소는 30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한 대가로 약 70만에서 90만 명의 러시아인이 자국을 떠나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러시아 당국이 2030년까지 추가로 240만 명의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나라에서 이는 엄청난 인구 유출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부분 동원의 결과였습니다. 푸틴이 이미 기반을 다져놓은 전면 동원을 실시한다면 그 결과는 러시아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 내 최대 200만 명이 군 복무로 일터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2030년까지 필요한 신규 노동자 수를 거의 2배로 늘리는 것이며 이미 제조업에서 80만 명의 인력 부족을 겪는 국가의 노동력 고갈을 심화시킵니다. 러시아는 건설, 무역, 서비스업에 150만 명 추가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러시아 비전쟁 경제에서 200만 명을 더 빼내면 푸틴의 전쟁 부담으로 이미 흔들리는 나라가 더 마비될 것입니다. 더 많은 러시아인들이 자국을 떠날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30만 명의 부분 동원령으로 최대 90만 명의 러시아인이 도망쳤다면 200만 명을 동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 계산에 따르면 러시아는 6.6배 더 많은 병력을 소집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2022년 9월과 같은 반응이 나타난다면 600만 명이 탈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는 추측일 뿐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징집 회피 처벌을 위해 많은 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탈출 규모가 훨씬 작더라도 징집될 200만 명과 우크라이나에서 사망, 부상, 포로가 된 126만 명이 가까운 인원에 더해 수십만 명의 러시아인이 추가로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숫자가 잘 맞지 않습니다. 인구와 예비군 수만 보면 러시아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동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현재 국가가 처한 심각한 경제 상황과 2022년 9월의 반발이 푸틴에게 소풍처럼 느껴질 정도로 거센 대중의 반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만든 상황에서 러시아는 동원령을 내려선 안 되지만 푸틴 대통령은 절박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푸틴이 미친 희생으로 러시아 군대를 붕괴시킬 또 다른 이유가 되는 작은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에 곧 다가가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배경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푸틴의 희생 의도가 알려진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텔레그래프지는 흥미로운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지휘관들은 군인들에게 최대 3만 파운드, 즉 약 4만 400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요구하는 꽤 괜찮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뇌물은 군인들이 전선에 가지 않게 하려고 지급됩니다. 이는 지휘관들의 유일한 사기 행각도 아닙니다. 푸틴의 자원병들이 처음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게 된 돈을 빼앗는 것 외에도 지휘관들은 군인들의 장비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전선에서는 갈취가 흔한 일입니다.
용감함으로 칭찬받는 군인들조차 돈을 내지 않으면 전출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역겹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푸틴이 러시아에서 동원령을 내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흥미로운 가설을 제기합니다. 러시아 군대에 200만 명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전체 자원병 모집 캠페인은 돈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이 처음부터 갈취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원령이 내려지면 그 돈이 바닥날까요? 크렘린이 지금까지 자원병들에게 지급해온 막대한 계약금과 급여를 우크라이나로 징집되는 예비군들에게도 제공할까요? 만약 돈이 바닥나고 예비군들이 돈을 받지 못한다고 가정한다면 지휘관들은 어떻게 될까요?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군대는 부패로 운영되며 상급자들이 하급자들을 착취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다고 합니다. 유럽 정책 분석센터 CEPA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생존에 필요한 뇌물로 인해 이제는 푸틴의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복무가 훨씬 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현금 부족 시 러시아 지휘관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책에 부수적 혜택이 없다면 왜 그들이 계속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크렘린은 이 지휘관들을 막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사실상 묵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빅토르 스보보드치코프 전직 군인은 CEPA 2025 년 6월 보고서 기준 1년간 적절한 경로로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푸틴의 절박한 동원령은 러시아 군대 지휘 체계를 의도치 않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지 못한다면 크렘린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어떤 전략도 쓰려 하지 않는 지휘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동원령으로 보내진 병사들은 그저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희생되기 위해 보내질 뿐이며 이 병사들은 지휘관들에게 아무런 다른 가치도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이런 상황에서 동원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애초에 동원령이 필요하게 만든 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200만 러시아인을 기다리는 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푸틴의 절박한 우크라이나 침공의 마지막 발악이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 것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를 놀라운 속도로 소모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방어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드론 방어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사냥하는 일을 24시간 맥도날드처럼 운영하여 러시아군을 끊임없이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은 푸틴의 절박한 동원령 덕분에 신이 날 것이며 그 이유는 저희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푸틴의 움직임에 대한 더 많은 분석을 위해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그는 자신이 이미 체크메이트라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요.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